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매도 원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란 문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입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한 투자자가 주가를 현재 가격으로 팔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싼 가격으로 다시 매입해 매매 차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용어에 대한 정의.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상황 시나리오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 내용을 이 내용 절차 내용을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풀어서 좀 얘기해 볼게요. 홍길동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한 주 갖고 있었어요. 삼성전자의 1월 1일 주가가 10,000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상황.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한 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때 당시 1월 1일 날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었어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 갑돌이가 홍길동에게 한 주를 빌립니다. 빌릴 수 있잖아요. 홍길동이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를 갖고 있으니까 빌릴 수 있죠. 빌렸어요, 한 주를. 근데 이때 1월 1일 날 삼성전자 주가가 10,000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빌린 한 주를 빌려가지고 그 주식을 한 주당 10,000원에 매도를 했어요. 왜? 현재가가 10,000원이니까 10,000원에 매도할 수 있죠. 그러면 주식을 매도를 했으니까 현금이 생기겠죠. 현금이 얼마 생기죠? 당연히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니까 10,000원이 생기겠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네. 현금이 10,000원이 생겼어요. 빌려가지고 매도를 했는데 10,000원이 생겼네요. 그쵸? 빌린 거예요, 빌린 거. 빌린 걸. 이미 빌린 건 있어요. 한 주를 빌렸어요. 근데 그 빌린 거를 이제 현재 가격에 10,000원이니까 1월 1일 10,000원이니까 매도를 해가지고 현금 생긴 거예요. 빌린 상태에서 10,000원이 생긴 거죠. 이미 빌린 상태에서요. 빌린 상태에서 10,000원이 생긴 거예요. 빌린 거예요. 빌린 거예요. 한 주를. 근데 그게 이제 10,000원 현금 생긴 거예요. 1월 30일 날, 1월 30일 날 주가가 7,000원이 됐어요. 그래서 갑돌이는 이 주식을 7,000원에 매입을 합니다. 현금 10,000원이 있잖아요. 네, 현금이 10,000원이 있으니까 그 10,000원 갖다가 현재 주가 이 주식을 한 주를 살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주를 사갖고 홍길동에 빌린 거를 갚았어요. 갚았어. 아까 빌렸잖아요. 빌린 상태에서 10,000원이 보유가 된 거니까 빌린 걸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7,000원 떨어졌어. 그래서 빌린 것을 갚아줬어요. 갚았습니다. 그러면은 갑돌이는 10,000원이 현금이 보유가 된 상태에서 주가가 7,000원이 된 상태에서 이 10,000원을 썼잖아요. 그쵸? 7,000원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 3,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겠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주가가 10,000원일 때, 주가 10,000원일 때 매도 때려가지고 현금 10,000원이 보유가 됐어요. 근데 주가가 1월 30일 날 7,000원이 됐어요. 한 주는 빌렸으니까 빌린 것을 갚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7,000원에 샀어요. 그러면 7,000원, 10,000원에서 7,000원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현금 보여서 한 주를 사가지고 갚아야 되는 거니까 7,000원 마이너스가 되면은 3,000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긴 하겠죠. 네, 요것이 이제 공매도의 원리입니다. 요걸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정의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볼게요. 문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없었잖아요. 예. 지금 뭐 갑돌이가 처음부터 뭐 삼성전자 한 주를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없었어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식을 파는 거였어요. 예,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어요.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죠. 근데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데 빌렸어요. 빌리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빌리는 것부터. 이제 빌리는 것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한 투자자가, 그러니까 1월 1일 날 10,000원에 샀는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 1월 30일 날 7,000원 정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떨어질 걸 예상한 투자자가 현재 가격으로 팔았어요. 현재 가격. 현재 가격에 팔았어요. 10,000원에 팔았어요. 1월 1일 날 우선은 홍길동에 한 주를 빌렸어요. 근데 이 주식을 1월 1일 날 10,000원, 현재가가 10,000원에서 매도를 한 거야. 여기 써있죠. 현재 가격으로 매도를 한다. 현재 가격으로 팔았어요. 나중에 떨어진 가격으로 다시 매입을 합니다. 떨어진 가격으로 요거를 다시 매입을 해요. 현금 10,000원 생겼으니까 그거 갖다 매입을 할 수 있겠죠. 그건 7,000원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3,000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매입을 했으니까 그 한 주를 다시 갑돌에게 갚으면 되겠죠.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공매도 과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1월 1일 날 현재 가격 10,000원에 매수해가지고 1월 30일 날 7,000원이 돼가지고 3,000원의 순수익을 얻었어요. 근데 반대로 예상과 다르게 1월 30일 날 13,000원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차피 1월 30일 날 갑돌이는 홍길동에게 한 주를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3,000원에 매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매입을 해가지고 갑돌이에게 빨리 한 주를 갚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갑돌이는 현금 1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13,000원에 한 주를 샀어야 되는 거니까 3,000원에 손해를 보겠죠. 공매도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하는 행위인데, 이거는 예상과 다르게 올라가가지고 손해를 봤네요. 이게 공매도의 원리인데요. 여기 내용하고요. 여기는 이제 내용의 정의와 그 다음에 이 일련의 이 프로세스 있잖아요. 제가 1, 2, 3, 1, 2, 3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과정을 좀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갑돌이가 홍길동에 한 주를 빌렸잖아요. 나중에 좀 용어를 배우실 건데, 빌렸으니까 대차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대차 거래가, 그러니까 빌린 거니까 뭐 대주, 대차, 대여했다, 뭐 이런 용어 쓰잖아요. 빌렸으니까 한 주를 빌렸으니까 대여받은 거죠. 그래서 대차 거래 확정이라고 합니다. 요게 대차 거래에 대해서 확정을 했다. 그냥 나중에 배울게요. 그리고 갑돌이가 이 주식을 한 주당 10,000원에 매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공매도 주문을 했다. 공매도 주문을 했다. 매도를 했다. 공매도했다. 그렇죠? 그리고 현금 10,000원을 보유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현금 10,000원. 그래서 대차 계약 체결이 돼. 대차 계약 체결. 그 다음에 이제 1월 30일 날 7,000원에 사갖고 갚아줬잖아요. 7,000원에 사갖고 갚아줘. 7,000원에 사는 거. 7,000원에 사는 거. 요거를 또 이제 시장에서 체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단어를 좀 썼냐면, 지금 약간 제가 쓴 단어가 낯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 있잖아요. 갑돌이가 홍길동에 한 주 빌린 거, 그리고 갑돌이가 이 주식을 현재 가격에 매도 때린 거, 그 다음에 현금 10,000원까지 보유된 거. 요 과정도 다 공매도의 일련의 과정이라는 거죠. 단순하게 여기 있잖아요. 갑돌이가 이 주식을 7,000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한 주를 돌려줬다. 여기가 공매도라는 게 아니라, 여기가 요 부분만 공매도가 아니라 이 빌리는 과정부터 현재 가격 매도를 때려가지고 10,000원을 보유한 거, 이거부터 해가지고
갑돌이가 7천원에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환매수 해가지고 돌려준 거.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공매도라는 거죠. 공매도. 요것만이 공매도 아니에요. 네, 요것만이 공매도 아닙니다. 여기부터 빌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네, 갚는 것까지 네, 이게 공매도인 거예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개인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매도에 대한 수익을 낸 거잖아요. 여기만 좀 공매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공매도의 절차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빌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갚는 것까지 예, 이 일련의 과정을 공매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제목에 공매도의 원리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현재 주가에 현재 가격에 팔아가지고 네, 나중에 싸게 지면 매입을 해가지고 갚고 그 다음에 순수익을 3천원을 얻는다. 요거 공매도 정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 썼잖아요. 대차거래고 쇼커버링. 대차거래는 이제 빌리는 게 대차거래겠죠. 빌리는 것이 이제 대차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대차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린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쇼커버링은 요 가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대차거래는 또 뭐 대차 뭐 거래 확정 뭐 대차거래 체결 뭐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이 대차거래 빌린 거다 빌린 거 빌려가지고 만 원이 생겨져 대차거래 쇼커버링 다시 쇼커버링이라는 것이 한국말로 얘기하면 환매수 내가 매도한 것을 다시 매수한 거 내가 매도한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거 내가 매도한 것을 다시 매수하는 거 환매수 돌아온 거겠지.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환매수 하는데 그것을 영어로는 쇼커버링. 쇼커버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차 거래는 여기 여기 쇼커버링은 여기 환매수하는 거. 네, 여기까지. 근데 공매도는 뭐다? 공매도는 이 모든 것을 다 공매도로 봅니다. 이 모든 것을. 다만 이제 디테일하게 본다면 뭐 여기 안에 또 대차거래 뭐 있고 뭐 쇼커버링 뭐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공매도라는 것은 일련의 이 과정을 다 공매도로 합니다. 그리고 대차거래는 요거 빌리는 거, 쇼커버링은 다시 환매수한 거, 빌린 것을 다시 갚아줘야 돼요. 공매도의 원리는 빌린 것을 갚아주는 것 과정까지 다 필요한 거예요. 자꾸만 수익을 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빌려가지고 갚은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다 공매도. 번 거 말고, 예. 번 거는 어떤 공매도의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의 물인 거고요. 뭐 3천 벌었다. 이것만 공매도가 아니라, 예. 이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만 이것만 포커싱 가지면 안 돼요. 예. 이 대차 거래부터 해가지고 쇼커버링 이 모든 과정을 다 공매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공매도 정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여기만 포커싱 맞출 것 같아가지고 걱정되네요. 여기다 포커싱만 맞추지 마시고 이 일련의 프로세스를 아셔야 돼요.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우리가 어떻게 세력들이 활용을 하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강조해드렸어요. 이 대차거래, 쇼커버링 이 모든 것을 공매도라고 봅니다. 여기 다시 읽어드릴까요? 문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입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문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거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주식을 파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뭐가 있냐면 빌린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돼요. 빌린다는 거. 그래서 대차 거래를 한다는 거지. 빌린다는 거. 이 관점이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입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주식을 보유 있지 않은 사람이 파는 거.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긴 하지. 문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거지. 그럼 물론 처음부터 없었긴 했지만 그래도 빌렸잖아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파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황당하죠. 어떻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보유하고 있진 않았죠.
않았지만 빌렸잖아. 빌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빌리는 과정. 예, 빌리는 과정. 빌려가지고 파는 거예요.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빌려와서 팔았으니까 당연히 돌려줘야죠. 예. 한 주를 빌렸으니까 당연히 한 주를 돌려줘야지. 그래서 이런 이제 정의에 헷갈려하지 마셔야 돼요. 빌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빌리는 과정. 예, 빌린 다음에 당연히 갚는 거예요. 근데 빌리는데 어떻게 빌린다? 한 주를 빌리는 거예요. 예, 증권 한 주, 주식의 권리에 대한 한 주를 예, 빌리는 거죠. 증서를 빌리는 거죠. 증서. 네, 그래서 빌리는 거다. 그 다음에 앞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한 투자자가 그래 떨어질 걸 예상을 했죠. 예, 예상한 투자자가 여기서 중요해요. 이게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한 투자자.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한 투자. 이 사람 이제 예상을 해야 돼. 그래서 현재 가격으로 팔아야 돼. 공매도를 하는 요 행위는 앞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해야 돼요. 떨어질 걸 예상을 해가지고 현재 가를 매도를 해야 돼. 이것이 이제 공매도죠. 네. 공매도란 것은 이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앞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한 투자자가 현재 가격으로 파는 거예요. 현재 가격. 1월 1일에 가격으로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현금을 10,000원을 보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싼 가격으로 다시 매입을 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매매 차익을 얻는 거죠. 그리고 빌린 거니까 갚아야죠. 네, 여기까지 좀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한 번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긴 한데요. 제가 왜 이런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했냐면요. 공매도라는 일련의 그 과정 있잖아요. 일련의 이 과정. 여기부터, 그죠? 대차거래부터 쇼커버링까지. 이 과정이 중요해요. 이 과정을 알고 계셔야지만 공매도를 이해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3,000원 벌었다는 것 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이거 뭐 현재 주가보다 뭐 7,000원까지 떨어졌을까 여기서 차익을 뭐 3,000원 얻었어요. 이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 관점은 3,000원 벌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매를 통해서 3,000원 벌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1년에 이 빌려가지고 갚은 것까지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 네, 이 절차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3,000원 벌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3,000원 벌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년의 과정이 공매도의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다 이해하셨고 차익 공매도는 공매도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차익 공매도하고 무차익 공매도가 있습니다. 차익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가 차익 공매도. 무차익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인데도 미리 팔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차익 공매도만 허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좀 문제가 있어요. 뭐 이거 정부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쪽 담당한 쪽에서는 금융감독원인가 하여튼 이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제가 보기엔 있습니다. 무차익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무차익 공매도의 어떤 허점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튼간에 우리나라는 이제 차익 공매도만 허용을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차익 공매도고 무차익 공매도 이런 것도 있다. 주식을 미리 빌려서 미리 판 후에 주식으로 대갚아야 된다. 그쵸? 중요한 것은 빌린 거예요. 빌린 것을 갚는 행위를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는 경우에 실행합니다. 그쵸? 중요한 것은 또 하락할 것을 예상을 해야죠. 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한 주당 10,000원의 매도를 때린 거예요. 공매도에서 알아야 될 거, 수익은 최대 100%까지만, 손해는 무한대로.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매도를 했죠. 그래서 현금 10,000원이 발생했죠. 앞으로 하락할 걸 예상했는데
하락을 했어. 최대 하락할 수 있는 게 0원까지 하락을 하겠죠. 10,000원에서 0원까지. 그러면 수익은 최대 100%만 얻을 수 있겠죠. 10,000원에서 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수익률은 네, 최대 100%. 뭐 0원 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죠. 뭐 10,000원인데 뭐 90,000원까지 올라가고, 뭐 10만원까지 왔고, 2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올라가면 공매도를 한 행위는 손해는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는 무한대로 발생할 수 있다. 주가가 떨어지면 막 빵원까지 떨어지니까 수익은 최대 100%밖에 안 되죠. 공매도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100%입니다. 하지만 네,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게 되면 예상한 대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손해는 무한대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공매도는 해지의 개념도 있다. 이런 거 있고 대형 자본의 시장 교란이 용이하다. 대형 자본의 시장 교란이 용이하다. 세력 관점이 있는 거죠. 특히 외국인들. 그렇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많이 되죠. 네, 여기까지 우리 공매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뭐 공매도 제가 좀 걱정되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공매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신데 뭐 제 방송 아니라도 충분히 알고 계시긴 하는데요. 이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였냐면은 이 공매도에 대한 이 과정을 좀 다시 한번 숙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공매도의 이 과정을 숙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왜냐면은 공매도는 개인이 좀 매도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공매도를 이용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 나중에 뭐 대차 거래와 대주 거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 같긴 한데 공매도는 주로 세력이 대형 자본이죠. 네, 세력이 주로 활용을 해요. 그러면 세력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매도를 진행하는지 일련의 과정을 아셔야 되거든요. 일련의 과정을 아셔야지만 그 약간 이거는 세력들의 어떤 내부죠, 내부의 일련의 절차를 아는 거죠. 공매도는 이제 세력들의 행위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개인들이 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개인들이 좀 하기는 어려워요. 공매도라는 것은. 근데 뭐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과정, 대차 거래하고 쇼커버링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다면 세력들이 앞으로 공매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how to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이 일련의 과정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세력들의 지금 공매도 진행되는 절차를 알게 되면 앞으로 세력들이 어떻게 공매도를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공매도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 시간에 강조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였냐면 일련의 요 절차 이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저는 이 방송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공매도가 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강조해드립니다. 이거 벌써 한 5, 6번, 10번째 강조해드립니다. 네, 이런 과정. 네, 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3,000원 벌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여기는 대차거래, 여기는 쇼커버리. 이 모든 것들은 다 공매도. 네, 이번 시간에 강조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엄청나게 반복해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좀 포커싱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공매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미 이전부터 알고 계신 거니까 단지 기억을 되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은 이거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 정의 이해하시고 이거 일련의 과정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충분히 이해하셨다면은 다음 시간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갈 거예요. 디테일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안에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갈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다음 시간은 좀 더 공매도에 대해서 지식을 더 많이 쌓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관점에서.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약간 죄송한 마음도 들긴 하네요. 뭔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좀 강조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